근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불씨를 땡겼고 어떻게 소멸이 된 거지? 네. 또 그것이 지금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죠. 마녀 사장의 계기, 예. 시작.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예, 없었던 그러게요.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누군가 특정되는 인물이 있다는 얘긴데. 우선은 마녀를 잡는 망치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게 마녀를 잡는 망치. 이것은 마녀를 식별하는 요령부터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처형하고 다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하인리 크라머라는 사람이에요. 하인리히 크라머. 크라머는 어떤 놈입니까? 이 사람은 수도사거든요. 그리고 성직자예요. 예. 근데 이제 하인리 크라머는 1200년경에 교황이 발표한 이단 신문자. 이단 재판을 종교 재판을 했던 신문관으로 임명돼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단 심판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워낙 처음 학생 때도 교우 관계가 썩 매끄럽지는 않았대요. 다툼이 심하고 집요했고 그래서 친구를 그 학칙의 위반이라고 고발하기도 하고 권력지향적이고 어떤 그 삐뚤어진 성향이 이단 심판자로 임명이 됐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네네. 제거하고 싶어. 나 외에는 옳지 않아요. 어우. 그런데 이크라마라는 사람이 한 도시를 가게 돼요. 네. 인스부르크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여성을 이제 마녀로 지목을 해요. 저 이단이다. 왜 마녀를 꺼내든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있었다가 갑자기 마녀로 넘어간 그건 거잖아요. 뭐냐면 이게 이단이라는 뜻은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의 반대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악마죠. 예. 그러니까 이 악마의 그룹 속에 마녀도 있다. 그리고 페미닌, 피메일 그러잖아요. 여성 페미나, 네. 페미니즘 그러죠. FE는 신앙이란 뜻이고 마이너스는 적다는 거죠. 페미나는 적다? 신앙이 적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여성들은 원래 신앙심이 적고 악마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이들을 마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녀를 척결해야 되는 것이 악마의 싸움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녀를 척결해야 되는 것이 악마의 싸움에서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크라머라는 사람이 이제 헬레나라는 그 여성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마녀다. 악마에 씌운 것 같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상대 여성을 아프게 했다. 또 네? 남편하고 이제 바람을 피우는 내연 관계인 여자를 아프게 주술을 걸었다. 저주를 한 거죠. 저주를. 또 하나는 이 여성이 어떤 기사를 좋아했는데 그 기사한테 또 저주를 내렸다. 이게 이제 고소의 의미예요. 고발을 한. 또 이 사람이 한 30명 정도 다시 같이 고발했거든요. 이게 그 인스부르크 주교랑 종교재판관들이 심판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수도사가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교가 너 이 도시를 떠나라. 이상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추방을 해버려요. 그럼 크라머가 화가 나죠. 크라머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이 사람을 용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마녀를 식별하는 방법 재판에 이 책을 써가지고 마녀를 잡는 망치라는 이름으로 책을 낸 거예요. 이 크라마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콥 스프랭거라는 사람, 공동저자거든요. 이 야콥 스프랭거라는 사람이 그 쾰른 대학의 신학부의 학장이에요. 아, 예. 그런데 공저 앞에 일저자에 이 학장을 넣어요. 보통 자기가 앞에 와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하이니 크라마가 먼저 와야 돼요. 네. 제이콥 스프랭거보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세워요. 학장을. 그 사람 더 권위가 있고 그렇죠. 유명하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뒤로 약간 빠지고. 그렇고 또 하나는 그 도시에서 쫓겨나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창피하기도 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권위를 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 칙서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게 권위가 딱 생겨버렸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배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근데 문제는 이게 1486년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기가 막힌 해예요. 인쇄술이 나옵니다. 구텐베르크에. 그렇죠. 벌써 시작했구나. 그래서 인쇄술이 딱 생겨버리니까 동시에 몇백 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난 한 29판 정도가 생겼고 이게 그래서 스테디셀러예요. 아.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두껍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고 큰 전지 같은 것을 18번 접으면 딱 수첩이 돼요. 아. 들고 다니기 편하게. 다이제스트를 만들었나요? 핸드북이죠. 마녀 식별 핸드북. 야. 그 교황청에서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한 3년 지나서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책이다. 라고 교황청이 3년 만에 철회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팔려나가요. 이미 불불처럼 번진 이 거죠. 크라마 진짜 교활한 찌질이의 노르위에 전 세계가 수백 년 동안 놀아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마녀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마녀를 판별하는 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선은 신 박사님은 마녀예요. 제가요? 왜냐면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여요. 좀 동안이 늙지 않았던 건 이 마녀의 힘을 판별법에 의하면 판별법에 그렇게 의하면. 마녀의 힘을 빌린 거. 아 여기 나와요 그게? 그렇지. 그다음에 너무 김상옥 동안이야. 교수님도 마녀예요. 왜? 왜냐면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마녀 그리고 동안이기도 해요. 동안이잖아요. 동안도 있고. 동안이잖아요. 이거 완전 뭐 미륵의 빼가- 관심법 아닌가요? 애들 박시 못하게. 뭐든지. 그러니까 네. 혼잣말로 오늘 좀 어때? 너 누구랑 얘기했어? 마녀네. 어우, 야, 왕마랑 너무 얘기했지. 무섭다. 또 날씨가 흐리 콩물콩물 눈 올 것 같은데 너 마녀가 알려줬지. 교수인데 후디 입었어요. 후드. 저러고 빗자루를 탈 거야.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갖다 붙이면 네. 그냥 무조건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의 심판이 아니죠. 네. 세속의 심판은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선 가둬놓고 신문을 시작해요. 물어봐요. 언제부터 마녀가 됐죠? 자백을 유도하는 건가요? 아니 마녀라고 봐요. 그냥 기정사실화 해놓고 언제부터 마녀가 되고 마녀 집 연애에 가서 뭘 했지? 뭐 먹었지? 누구를 봤지?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않잖아요. 마녀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는 안 돼요. 강한 고통을 줘야 마녀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고문을 해요. 자, 물고문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고문. 네? 물에다 빠뜨리면 물은 정화의식이 있어요. 깨끗하니까. 네. 그럼 손발을 묶습니다. 그럼 물에다 넣어요. 그럼 마녀는 물을 싫어하니까 뱉거나 빠져나올 거라고 보면 가벼우니까. 근데 못 빠져는 가라앉죠. 그럼 마녀가 아니죠. 죽었네요. 죽었어요. 아. 이미 죽었어요. 그럼 빠져나오면 마녀죠. 불태워요. 이래 죽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게 마녀 사냥. 이게 항변의 기여나 논리적인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목적이 맞으면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크라머 씨가 다 적으셨다는 거죠 책에다가.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명을 해주고 그 권위를 실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이게 사업이에요. 잡혀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 끌고 온 사람, 고문한 사람, 심판한 사람, 불 붙인 사람, 땅이 묻은 사람, 이 모든 돈을 이 사람이 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돈으로 이걸 다 이루어져요. 그 재산을 털어내는 거죠. 그렇죠. 재산을 강탈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으면 다시 주교나 교황한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가난하고 힘없고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가 돈 많은 사람이 타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사업처럼 굴러가요.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하게는 않겠지만 300년 동안 자행됐다고 하셨는데 네. 도대체 몇 분이나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분은 많게는 뭐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분은 900만 명 정도 얘기하고 900만 명이? 어떤 분들은 뭐 10만 명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 전체적으로 퍼져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마녀 사냥의 희생자는 힘없고 나약한 여성. 그런 데서 이제 돈 많은 사람 쪽으로 가게 됐죠. 네. 좀 보면 우리가 희생양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교황 바오로 2세가 정식 사과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 이단에 대한 심판, 뭐 이민족에 대한 탄압, 또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죄악을. 그래서 이 마녀 사냥에 희생된 여인들은 악마의 종이 아니고 무고한 희생자였음을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정의감이 들 때 좀 네. 조심해요. 네. 이 정의감이 어디서 왔지? 이거 좀 알아봐야 돼요. 네. 내가 어떤 네. 정의감이 들 때 이게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건드렸을 거예요. 이 마녀들이 우리에게 독을 풀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죽이고 저걸 내버려두면 우리 공동체가 붕괴된다.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이제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정의감을 건드리거든요. 근데 정의를 실현할 매우 쉬운 지금 방법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네. 우리가 어디 모일 필요도 없이 뭐 좋아요만 눌러도 되고 좌표 찍으면 뭐, 되죠. 그냥. 뭐 이렇게만 해도 되고 뭐 글 하나만 써도 되는 정말 간단했단 말이에요. 광장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이제. 네, 그럼 도시락 싸가지고 광장에 가서 화영을 지켜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정의감을 실현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 정의감이란 말이 이게 뭔가 옳다, 의롭다는 말인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옳은 게 있으면 옳지 않은 게 있다는 거라서 그걸 누가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정의감만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 전두환 정권이 내건 정의사회.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 음. 이었잖아요. 저희 기억나세요? 나는 네. 매일같이 막 집이 사방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다 정의상의 구였지만 네, 그리고 사실 정의롭게 우리가 살거나 행동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거든요. 간단한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책이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네. 정의라는 마약에 쉽게 취하면 안 되고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정의감을 보충해 주는 게 이런 책이에요. 책이 무서운 이유가 사실 이게 내가 하는 게 잘하는 일인가? 이거 옳을까 할 때 자,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책이 나한테 어떤 이론적 근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근대 사회란 것도 책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국가를 우리가 믿고 하는 이유는 진짜 몇 장 안 되는 헌법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글자로 박아 넣을 수 있으면 그거는 정의의 근본이 되는 어떤 그 옳다는 것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선점하려고 하죠. 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게 책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 정의감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녀 사냥의 네, 경우에는 무서운 책이 된 네, 거죠.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맞아요.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그런 점에서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네,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공감을 늘 좋다고만 말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예, 좋은 예. 사람이고 그렇지만 공감을 잘해주고 잘해주고 그렇지만 공감이 폭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게만 공감하고. 공감이 폭력이 될 수.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게만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견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일 수도 확증 있고. 편향들이 막 그걸 더 강화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편한테는 너무 공감하고 막 모금도 잘하고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적에게는 가차없죠. 가차없죠. 훨씬 더 정말 가혹하게 많이 대할 수 본 것 같아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편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적이었으면 있죠. 정말 있죠. 여기 다 있죠. 너무 힘들어. 여기 야, 사람들은 여기 다 했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연결해서 가자면 아까 김상욱 선생님이 책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심채경 선생님은 이 책도 책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처럼
간단한 이 책은 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책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한 몇 가지로 인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정의감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 이치는 간단하고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책은 우리가 나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아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은 마이클 샌델의 1장부터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안 되는 거라잖아요. 자율주행차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대요. 거리를 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 윤리적 판단을 맡길 수 없는 거죠. 네. 이게 다 가는데 여기에 어떤 80세 노인이 있고 여기에 10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쳐야만 할 때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늙었다는 이유로 이 80세 노인을 치라고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리, 정의 이런 문제에는 간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 사실은 진실을 알려면 성실해야 되는데 사실 언제나 진실은 그것이 자연과학일 때조차도 너무나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